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저번 시간에 뭐 배우셨어요? 그렇죠? 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DBMS가 무엇인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확장시켜 나갈 거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우리가 배우는 데이터베이스의 기초가 된다. 우리가 다루는 프로그램의 기초도 될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파트에 대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의 설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시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로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죠. 어떤 식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네,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 요구 조건 분석 단계. 왜 만들어야 되는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녀석을 만들어서 사용해야 되려는 이유와 목적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요구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요구 명세서가 있으면 이거를 토대로 해서 무슨 설계가 들어갑니까? 개념적 설계가 먼저 들어갑니다. 개념적 설계는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전에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요구 명세서를 토대로 개념적으로 말 그대로 요 녀석을 어떤 식으로,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나요. 여기 보시면 ER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체관계 모델 이렇게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래갖고 기본적인 요구 명세서에 따라서 이 녀석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일종의 지도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 지도 같은 역할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해야 되겠다, 작성해야 되겠다라는 단계가 거치고 나면 논리적인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지도라고 말씀드렸죠. 이 지도를 실질적으로 뭘로 구현해낸다고요? 네,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만들어 갈 겁니다. 이 관계형 데이터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표라고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표를 여기서 작성을 하고 이렇게 작성된 표를 물리적 설계로 들어가 갖고 그럼 컴퓨터에는 어떻게 저장을 하고 나중에 이제 검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어떤 식으로 응용해서 검색 같은 것들이 효과적으로 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물리적 세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면 이제 구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해나갑니다라는 거 잠깐 한번 밟고 넘어갑니다. 그랬었을 때 그럼 이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모델링을 한다라는 얘기를 쓰게 되는데 현실 세계를 뭘로 표현한다고요? 네, 데이터베이스 세계로 데이터베이스로 표현하기 위해서 개념적 데이터 모델 단계와 논리적 데이터 모델 관계를 거쳐가지고 실제 컴퓨터에 저장될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현실 세계에 있는 것을 개념적인 구조와 논리적인 구조로 분할해서 표현하고 그 녀석을 구현을 끝난 다음엔 컴퓨터에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물리적으로. 아까 비슷한 얘기시죠?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게 되면은 논리적인 개념과 그런 다음에 물리적인 개념이 들어가더라라는 거. 그걸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모델링한다라는 식으로 조금 정리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개 한 개씩 밟아 넘어가 보죠. 개념적 데이터 모델. 그렇죠? 요구 명세서에서 넘어오는 단계다. 왜 만들어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지도 역할을 할 겁니다라는 거. 그래서 개체는 뭘로? 속성으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런 다음에 개체들끼리는 뭘로?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로 그려나갔고 여기 보시게 되면 대표적으로 ER 모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종의 그림이에요. 조금 이따 이 녀석의 개념도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요구 명세서에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나가야 될 거고 그거를 구현한 게 우리가 뭐가 된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용어 좀 밟고 넘어가죠. 개체라는 게 뭐예요? 단독적으로 존재합니다. 현실에서 가능한 객체와 개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내가 학생과 교수, 과목이라는 개체들을 만들어 갖고 유지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었을 때 이런 것들이 개체가 되고 그 개체를 묘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특성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어트리뷰트, 엔티티라고 부르고 어트리뷰트. 보기에서 영어로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글로만 외우지 마시고 영어까지 같이 외워주세요. 데이터베이스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기억하셔갖고 문제 푸시게 되면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려는 개체에는 학생, 교수, 과목 이렇게 있고 그러면 학생이라는 속성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다? 학번, 주소, 성별, 주민번호 등이 들어가 갖고 학생이라는 개체를 유지하게 된다. 그럼 교수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속성을 갖게 되는 거고 과목도 속성을 갖게 되는 거고 이렇게 개체들끼리 속성을 갖게 됐었을 때 그 녀석을 우리는 뭐에서 사용할 거다? 연결해서 사용할 거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관계라고 부른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개체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개체는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을
개념을 표현한 것. 그 현실 세계에 있는 개념 속에서 갖출 수 있는 요소들, 속성들을, 특성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속성이라고 부르고. 그런 것들이 뭐가 된다고요? 관계로서 표현하게 되더라. 그렇죠? 독자적으로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요거가 어떤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돌아갑니다. 라는 거. 그러면 관계는 총 몇 가지 관계가 있냐? 이렇게 세 가지 관계가 있어요. 1대1.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한 개씩 정확하게 일치하게 한 개씩만 1대1로만 정확하게 연결되는 거. 말 그대로 1. 개체와 개체가 한 개씩 연결되는 거. 되셨어요? 그런 다음에 1대다. 하나가 여러 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 다대다는 서로 여러 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 그냥 개념적인 것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개념적으로 이해하셔갖고 다른 거 문제 푸실 때 여러분들이 응용하셔갖고 이해하시고 문제 푸실 수 있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개. 개체, 그런 다음에 속성, 관계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다라는 거. 논리적 모델을 할 때 뭐 이렇게 모델로 만들어 나갈 거다라는 개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그려진다. 일단 논리적 모델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만 일단 기억을 하자고요. 이거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계형 모델이 있고 계층형 모델이 있고 네트워크형 모델이 있는데 주로 우리는 뭘 쓸 거라고요? 네, 관계형 모델 쓸 거라고요. 그리고 관계형 모델이 우리가 다루는 프로그램 XS죠? XS에서도 나타나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개념에서도 무조건 관계형 모델이 사용이 될 겁니다 라는 거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 ER 모델을 토대로 만들어 나간 것 중에서 우리가 뭐를 쓸 거다?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쓰게 될 겁니다 라는 거 하나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ER 모델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개념적 설계에서 아까 쓴다고 말씀드렸었죠.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 ER 모델을 어디서 씁니까? 개체관계 모델을 어디서 씁니까? 개념적 설계에서 쓰게 되고 그걸 넘어간 게 이제 논리적 모델인데 거기서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 모델로 변화를 시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아까 개체, 그렇죠? 개체를 개념적으로 표시한 모델이다라는 거. 개체 집합과 관계 집합으로 나눠져요. 그리고 개체가 속성을 갖게 되고 그 개체와 개체끼리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걸 뭘로 표현한 거라고요? 말 그대로 개념적으로 표시한 거다. 말에서 힌트를 얻으셔서 문제 푸시면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 대신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하셔라. 자, 특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일반화된 거. 그러니까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우리가 이걸 요구하는 왜 이걸 만들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지도 역할을 하는 거지 일단 시스템적인 측면으로 구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요소, 개체, 관계, 속성이 기본 요소이다. 구성되어 있다. 감 오시죠? 자, ER 모델에서 정의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구현하려면 논리적 모델로 변환해야 된다. 그 논리적 모델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가 된다고요? 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렇죠? 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로 하고 그 중에서 개체는 뭘로 나갈 거고 표로 나갈 거고요. 아까 이런 얘기였었어요. 학생이라는 개체가 있으면 학생이란 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학생이란 표가 만들어지고 그렇죠? 학생에는 학번, 그런 다음에 이름, 주민번호, 나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구성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갖고 그때 갖고 있는 속성, 학생이 갖고 있는 학번, 이름, 주민번호, 나이들이 뭘로 속성으로 변화가 돼갖고 무엇이 된다고요? 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체는 뭐가 될 거고요? 테이블이 되고 개체가 갖고 있는 속성은 뭐로 될 거라고요? 열로 된다. 결국 ER 모델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표로 넘어오게 되고 그 표에서 개체는 표 자체가 되는 거고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속성은 열로 된다. 이거 하나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고 이해하실 때 헷갈리지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지도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어떻게 표현하는데요? 이 예시예요. 예시. 이게 ER 모델의 예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해진 기호 써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나는 오늘 기분이 좋아갖고 오각형 쓸래요. 이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컴퓨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세팅되어져 있는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쓰셔야 된다라는 거. 그럼 그때 들어가는 기호 한번 보시죠. 사각형은 뭐를? 개체. 사각형이 뭐라고요? 개체. 그래서 이 녀석은 쉽게 말하면 요거 갖고 하게 되면 학생이란 표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과목이라는 표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학생에는 무슨 속성들이 들어갑니까? 학번, 이름, 주민등록. 그래서 동글뱅이가 뭐가 된다고요? 이런 것들이 속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개체는 표가 되고 속성은 뭐가 된다고요? 열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까 표에서.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근데 이런 학생하고 과목이란 표가 두 개가 만들어져 있으면 독자적으로 존재한다. 두 개를 연결시켜줘야 된다. 연결시켜줘야 돼 갖고 우리가 자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관계라고 부르게 되고, 그 관계는 뭘로 나타난다고요? 네, 마름모로 나타내요. 되셨죠? 예, 타원, 마름모 이런 용어들도 도형에 대한 용어니까 어려운 거 없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강이랑 관계를 갖게 되는 거고,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1대 n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대 다관계를 의미합니다. 맞죠? 무슨 얘기예요? 학생이 수강을 하게 되면 대학교 같은 데 보면 한 개 과목만 들어요? 아니면 한 학생이 여러 개 과목을 듣게 됩니까? 학생은 한 명인데,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학생은, 그렇죠? 과목은 여러 개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학생 한 명 대 여러 개의 과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거. 그러면서 기본키, 이 기본키는 조금 이따 아주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릴레이션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이해하신 다음에 기본키에 대한 개념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의존관계, 사각형이 두 개가 들어가게 되면 의존개체라고도 부른다라는 거. 요거 정도만 기억해 주셔갖고 모양 정도만 기억하시고, 아, ER 모델이라는 게 이렇게 지도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R 모델이 개념적인 거에서 출발하게 돼서 이게 이제 발전해서 논리적, 물리적 구조로 발전하게 나간다. 그게 아까 뭐였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요령이었다. 그 개념이에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개념은 이해를 해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문제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자, 문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다음 중 사용자의 요구 상황을 분석해서 정보 구조로 표현한 관계도 ER이죠. 아까 지도였었죠? 그렇게 하는 설계 단계가 어디에 해당됐었습니까? 그렇죠. 개념적 설계에 해당했었죠. 그렇죠? 개념에서 논리, 물리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ER 다이어그램의 표기법의 기호와 의미 방금 배우셨는데요. 그렇죠? 올바르게 연결된 겁니다. 올바르게 연결된 거. 여러분들 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관계죠? 네, 관계는 마름모였다라는 거. 그러면은 속성은 원이었죠?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개체는요? 사각형이었죠? 이렇게 반대로 됐으면 맞겠죠. 그 다음에 밑줄 타원은 기본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기본키에 대한 속성인데 이 녀석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린다고 했고, 의존개체는 이렇게 사각형이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게 의존개체다라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체의 관계 모델에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념적 설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델이다. 맞죠? 좋아요. 자, 개체 집합과 아까 관계 집합으로 나누어서 개념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맞죠? 그런 다음에 실제 DBMS 시스템적인 측면을 고려한 건 아직 아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갖춰요. 개체, 관계, 속성과 같은 구성 요소로서 구성된다. 맞습니까?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겠죠? 예. 가상의 객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실에 있는 객체를 반영해서 개체를 만들죠. 맞죠? 그런 다음에 요거는 맞아요. 속성은 개체를 묘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특성을 말한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요 가상이 틀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해하시면은 요 정도 문제는 맞추실 수 있다.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범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간혹 가다가 요 파트에서 한두 문제 정도가 꼭 출제가 되는데 그 개념을 알고 넘어가자 이 말씀 드리는 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설계하는 과정을 이해하셨다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말씀드렸죠?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뭐라고요? 표라고요. 그 개념을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기억하시면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조금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개체 관계 모델에서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뭐가 된다고요? 표가 된다고요. 표가. 릴레이션, 표. 같은 말이다? 오케이. 같은 말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표를 구현해낸 것을 릴레이션 혹은 테이블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테이블이 나오든 표가 나오든 한글로 표가 나오든 상관이 없다. 그렇죠? 아까 개념은 똑같아요. 개체가 있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개체와 관계를 뭘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개체 릴레이션. 그런 다음에 관계 릴레이션. 됐죠? 그래서 개체 테이블과 관계 테이블로 구분돼 갖고
표가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실기 들어가셔서 엑셀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표를 만들어서 그것들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맺게 하냐에 따라서 자료가 쉽게 다루어지고 활용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관계는 개체 관계와 속성 관계가 있다. 이런 개념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계속 이건 나가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ER 모델에서 관계형 데이터 모델로 변환하려면 각각의 개체는 아까 뭘로 만들어진다고 그랬고, 이거 기억하시죠? 표로 만들어지고, 속성은 뭘로 만들어져요? 오케이, 필드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뭐 작년 결산이라는 개체예요. 그렇죠? 개체에는 그리고 뭐 연도가 들어갈 거고요.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들 요게 뭐예요? 요게 속성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요게 내용이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갖고 요 내용 같은 것들은 이제 부르는 용어가 따로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래갖고 레코드라고도 부르고 튜플이라고 부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표라고 말씀드렸고 다른 말로 릴레이션이라고 표현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학생이라는 표는 그렇죠? 학번, 성명, 성별, 주민번호, 주소, 학과 코드라는 속성을 가져요. 맞습니까? 그 속성을 다른 말로 여러분들 문제 속에서 필드라고 나와도 같은 의미. 그리고 우리가 표를 보통 줄칸으로도 나타내지만 행열이라고도 나타나죠. 행열이라고 나타냈을 때 어디에 해당한다? 열에 해당한다. 표를 조금 자세하게 분석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를 테이블 혹은 릴레이션이라고 부를 거고, 그렇죠? 표 속에 나타나는 항목들을 속성이라고 부를 거고, 그렇죠? 속성은 다른 말로 필드 열이라고 부른다. 보기에서 어떤 게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속성이 결정되고 나면은 자료가 들어가겠죠? 예를 들면 학번 이거에 성명 이지은, 성별이 들어갈 거고 주민번호 이렇게 들어가게 될 텐데 요 개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튜플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레코드라고도 해도 돼요. 다른 말로 행이라고 해도 됩니다. 되셨어요? 그리고 용어에 대해서 이제 이거 가르치다 보면 선생님 왜 이렇게 용어를 저따구로 만들어놨냐고, 한 개로 통일시켜갖고 그냥 쓰면 안 되냐고. 그렇죠? 써도 되는데 제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수험자 입장에서 이런 용어들이 나왔을 때 개념을 잡고 문제를 푸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자, 요거 보세요. 성별의 도메인도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분해할 수 없는 원자값이에요. 그러니까 성별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뭐예요? 남자 아니면 여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도메인. 되셨습니까? 좋아요. 그래갖고 이제 인스턴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용어들을 한 개씩 분석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한번 다뤄보죠. 먼저 아까 테이블, 릴레이션 맞죠? 네, 오케이. 그래갖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표로 구성된 데이터의 형색. 아까 튜플, 레코드, 행, 가로였죠? 그렇죠? 실제 자료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구성하는 행을 의미하고 속성들의 모임이에요. 말 되죠? 그렇죠? 요 튜플을 구성하게 되면 요 튜플들은 요 속성들 한 개를 모아놓은 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튜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속성들의 모임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그런 다음에 튜플이 몇 개냐? 그걸 다른 말로 카디널리티.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수. 그렇죠? 그러면 몇 개가 된다? 4개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제목은 아니죠, 여러분들? 네, 실제 자료의 개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용어들 기억하세요. 그래갖고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속성은 구성하는 가장 논리적 단위다라는 거.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가 뭐예요? 그 데이터베이스에선 속성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필드, 항목, 열. 같은 얘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리고 특성이나 상태 등을 나타내고, 그럼 속성의 개수, 아까 튜플의 개수는 카디널리티, 속성의 개수는 디그리, 그래서 차수라고도 부르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열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여기서는 6개가 나타나죠. 맞는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오케이.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용어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구분을 해드릴게요. 다시 또 도메인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 하나의 애트리뷰트가,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속성. 이렇게 하나의 속성이, 그렇죠? 속성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이런 용어들이 계속 문제에도 나타날 거고, 여러분들 시험을 보시려면 이런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된다. 값들의 집합이에요. 됐나요?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성별은 뭐 아니면 뭐? 남 아니면 여. 다른 값 입력될 수 있나요?
뭐 수컷, 암컷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자료를 입력할 때 남하고 여 이런 식으로 값을 입력할 수 있는 집합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럴 거다? 도메인이라고 부른다. 자, 릴레이션 스키마. 릴레이션을 위해서 틀로 이름과 애트리뷰트를 이름으로 나열해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녀석을 그 표를 조금 더 편하게 나타난다. 표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요걸로 보여주는 거죠. 자, 학생이라는 표는 개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번, 성명, 주소, 주민등록 이렇게 뭐 속성을 갖게 된다. 말 되나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네, 릴레이션 스키마. 스키마가 우리가 뭐라고 그랬었죠? 구조라고 그랬죠? 네, 표의 구조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고 자, 인스턴트는 저 튜플들의 집합, 튜플들을 모으게 되면 릴레이션 인스턴스가 됩니다. 라는 것까지 기억하셔갖고 나중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요 용어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릴레이션의 특징, 표의 특징. 문제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 자주 묻게 돼요. 한 릴레이션에서 행은 모두 다릅니다. 맞죠? 지난번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우셨어요. 중복을 뭐 한다고요? 최소화. 그럼 똑같은 자료가 똑같이 10개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자료를 10개로 쳐야 됩니까? 1개로 쳐야 됩니까? 1개로 쳐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 10개가 있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릴레이션의 튜플, 행은 모두 다르다는 게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맞습니까? 똑같은 게 10개 있어봤자 아무 상관없어요. 저 소용없어요. 그랬고 중복을 최소화하는 게 우리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었었잖아요. 그거 기억하시면 되시겠고. 자, 튜플들은 순서가 없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요것도 열도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을 이렇게 해서 보기 쉽게 배열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게 무조건 앞에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료로서 행과 열은 순서가 상관이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얘기죠. 자, 속성값들은 논리적으로 쪼갤 수 없는 원자값을 가진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이걸 모아놓은 게 아까 뭐였었죠? 도메인이 됐었었죠. 됐나요? 한 릴레이션에서 각각의 튜플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나의 사이의 속성을 키로 반드시 설정해 주세요. 이 키가 들어가 갖고 어떻게 표에서 우리가 자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료하고 이 자료로. 근데 만약에 똑같은 이름이, 예를 들면 아까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똑같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었을 때 그 학생을 이름을 키로 지정하게 되면 학생을 검색하는데 조금 애로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구분할 수 있게끔 어떤 것들을 키로 지정할 건가. 키에 대한 개념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요 다음에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예를 들면 그러면 학생에서는 주민등록번호하고 학번 똑같은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민등록번호 똑같은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키로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키도 종류가 하나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여러 개입니다. 이 키라는 개념을 잘 기억하시면 문제, 얘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것 같아요. 키에 대한 개념. 한 릴레이션에서 포함된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한 속성들의 부분 집합을 우리가 아까 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말 그대로 열쇠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액세스 프로그램 다루더라도 이 열쇠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키의 종류 한번 볼까요? 한 릴레이션에부터 이렇게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 자, 학생 릴레이션, 학생이란 표가 있고 수강이란 표가 있어요.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학번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이름 똑같은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똑같은 사람 현실 세계에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성별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학교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도 학번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자, 과목은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똑같은 과목 들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렇죠? 이렇게 갖고 학번. 그럼 여기가 잘 기억하세요. 여기 학생 테이블에서 학번, 주민등록번호, 수강 테이블에서 학번.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키로 정의가 될 수 있는가? 먼저 후보 키라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죠. 후보 키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린다?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녀석들이 있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무엇? 유일성을 가져요. 그런 다음에 최소성. 나타나는 게 몇 개? 2개 이상은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 똑같은 거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거를 만족시키는 키들을 다 묶어놓으면 그게 뭐가 된다? 후보 키가 돼요. 그렇죠? 그럼 아까 학생에서는 뭐하고? 학번과 주민등록번호. 그래서 튜플들은 행이에요. 행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속성들의 부분 집합. 됐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행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학번과 주민번호로 구분하면 되겠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 중에서 그럼 내가 실질적으로 이 표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할 것인가? 그렇죠? 후보 키가 있어요. 후보 키 중에서
선택을 해요. 여러분들, 나는 학생을 찾을 때 학번으로 찾을 거예요? 주민번호로 찾을 거예요? 만약에 학번으로 찾게 되게 되면 학번이 기본키가 되는 거고, 주민번호로 찾게 되면 주민번호가 기본키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일단 후보키예요. 그 중에서 후보키에서 하나를 골라낸 게 뭐가 된다고요? 기본키가 됩니다. 자, 되셨죠? 한 릴레이션에서 특정 투표를 구분하는 속성이 되고, 기본키는 널이 될 수 없다. 선생님, 널이 뭐예요? 널이 비어져 있다, 비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공백. 기본키는 값이 없을 수가 없다. 반드시 값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학생이 다니게 되면 학번은 주어져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주민등록번호는 지급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본키는 아까 말씀드렸죠? 구분하려고 하는 건데 중복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에서는 학번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본키로 설정할 수 있다. 누가 설정할까요? 프로그램 만드는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사람이 설정을 하겠죠. 그럼 대체키는 뭐예요? 후보키 중 기본키로 선택되지 않은 것. 그럼 예를 들면 학번이 기본키가 되면 주민등록번호가 대체키가 되는 거고, 주민번호가 기본키가 되면 학번이 대체키. 나중에 이 자료가 요게 없어지게 되면 그때는 대체해서 쓰겠다. 말 그대로죠. 그리고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로 선택되지 않은 키를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대체키라고 부를 겁니다. 좋아요. 자, 나머지 키가 좀 더 있어요. 할 릴레이션에서 유일성은 만족하는데 최소성은 만족하지 않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표를 만들다 보면은 학번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들어가지 않는 속성으로 자리 잡고, 그러니까 똑같은 것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기본키를 만들어 갖고 자료를 구분해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는 이 자료 중에서 두 개를 묶어요. 이렇게 보세요. 학번, 주민등록, 성번, 성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세 개를 묶어 갖고 뭐를 만들 거다? 기본키의 역할을 하게 될 거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슈퍼키라고 부를 거예요. 되셨을까요? 그리고 슈퍼키는 결합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좋겠고요. 그래서 유일성은 만족해요. 요 세 개가 똑같은 놈은 없어. 근데 만약에 성명이 똑같은 놈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얘기예요. 유일성은 만족하고 최소성은 만족하지 않는다. 됐나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외래키는 뭘까요? 외래키는 외부에서 참고하겠다라는 얘기죠. 아까 이런 말씀 드렸었나요? 표를 한 개만 만들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표를 만들 거라고요. 여러 개의 표를 만들어 갖고 서로 응용할 수 있게끔, 관계를 맺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요. 그리고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릴레이션 1. 그래서 우리가 보통 릴레이션 하게 되면 영어로 R자, 영어의 약자거든요. 그리고 R2. 이게 표가 몇 개란 얘기예요? 표가 이렇게 두 개가 연결돼 있다면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 갖고 자료를 또다시 구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었을 때 릴레이션 2에서 릴레이션 2의 한 속성이나 속성의 조합이 릴레이션 1의 기본키일 때 이거를 외래키라고 부릅니다 라는 거. 아까 예를 들면 학번이 있고 과목명이 있으면은 여기서 있는 과목명을 이렇게 참고하게 되면 이 과목명이 우리가 외래키가 됩니다 라는 거.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수강 릴레이션에서 학번이 뭐가 될 거예요? 외래키가 되죠. 수강 과목이 쭉 있으면 그 수강 과목에 대해서 누가 수업을 듣는지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여기 우리 학생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학생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서도 나타나는 학번이 있고 여기서도 나타나는 학번이 있을 텐데 요 학번이 수강 릴레이션에서 뭐가 된다? 학생을 참조하게 되는 외래키가 됩니다라는 거. 됐나요? 당연히 여러 개 존재할 수 있겠죠. 요것도 이렇게 참조할 수가 있으니까. 맞죠? 그리고 이렇게 키에 대한 종류를 기억하시고 넘어가셔라. 자, 그럼 이제 키의 제약 조건 한번 배워볼게요. 어떻게? 아까 이제 이미 다 설명은 드렸어. 기본키는 뭐 비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리고 학생 릴레이션에서 학번이 기본키로 정해지게 되면 튜플이 추가할 때 사람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학생이 이제 추가돼 갖고 학생이라는 누구, 뭐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학생 자료를 집어넣을 때 이름, 주민번호, 성별은 없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입력하더라도 뭐 상관이 없고, 근데 반드시 뭐만큼은 입력을 해줘야 된다? 학번은 입력해줘야 된다. 그렇죠? 기본키를 비워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 주민번호, 성별만 미리 집어넣어놓고 학번은 나중에 집어넣어야지.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왜? 얘가 기본키이기 때문에 개체 무결성. 무결성이라는 개념 설명드렸었는데 결점이 없는 성질이죠. 이 자료로는 요 세 개로 갖고는 결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학번이 들어가야지만 결점이 없어지게 됩니다. 나머지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참점 무결성. 외래키 값은 기본키 값과 동일하거나 널이다. 무슨 얘기냐? 요렇게 아까 참조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반드시 동일해져야 돼요. 아예 없거나
없으면 나중에 이제 이상이 발생하겠지만 이건 수정을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참조 무결성은 외래키 값은 참조 릴레이션의 기본 키 값과 동일하거나 비어 있으면 된다. 라는 거. 됐나요? 자, 그래갖고 여기 이런 얘기예요. 학번은 학생 릴레이션에 없는 값은 입력할 수 없어요. 그 대신 내가 몰라갖고 비워놓을 수는 있다. 라는 개념인데 나중에 뒤에 가면 우리 관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참조 무결성, 개체 무결성 같은 개념, 비슷한 개념이에요. 개체 무결성에서는 반드시 기본 키는 입력되어 있어야 된다. 참조 무결성은 여기에 있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얘기예요. 학번이 100, 200, 300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학생 3명이 있는데 여기 학번이 500짜리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할 때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정규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무조건 처음부터 무턱대고 표를 만든다 보면 표가 릴레이션이 되게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해진 표를 내가 필요한 만큼 나눠 놓는 과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규화라는 게 조금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정규화란 릴레이션 스키마 속성들 간에서 릴레이션 구조죠. 구조에서 종속성을 제거하여 바람직한 속성을 가진 릴레이션으로 분해해 나가는 과정. 표를 쉽게 말씀드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 우리가 표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의 표에 모든 자료를 다 담게 되면 표가 복잡해지고 나중에 검색, 활용 이런 것들에서 되게 시간과 여러 가지 복잡함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 녀석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하겠다. 그게 정규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릴레이션에서 너무 많은 정보를 포함해서 발생하는 추가, 갱신, 삭제 등에 대한 이상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표가 그냥 한 표에 다 때려넣게 되면 그거를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뭐를 거쳐라? 정규화를 거쳐라. 그러면 당연히 정규화를 하게 되면 이 표를 하나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유지하겠습니다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는 늘어나고요. 테이블, 관계는 릴레이션은 늘어나요. 표는 늘어나요. 각각의 표로 만들어서 유지 관리할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 한 표에서 필드 수, 속성의 수는 줄어든다. 당연한 얘기겠죠, 여러분들?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정규화를 하게 되면 중복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려요. 중복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어요. 중복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중복을 뭐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이 중복의 최소화라고 말씀드렸지 완전 제거라고 말씀 못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 이거 개념적인 설계와 논리적인 설계에서 이 녀석을 세팅을 개념적인 설계에서 이해할 그 관계도에서 제대로 그려놓고 그 녀석을 표로 만드는 데 있어서 제대로 표현해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정규화를 보게 되면 총 5개를 거쳐요. 1정규, 2정규, 3정규, 보이스 코드 정규화, 4정규, 5정규. 그럼 1로 갈수록 훨씬 더 정규화가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맞아요. 그러면 요 개념이에요. 종속성을 제거한다, 중복성 최소, 일관성이 보장되어야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 그렇죠? 불일치 요소를 감소하고 데이터의 구조의 안정성의 최대화를 갖춘다. 종교의 목적은 이건 개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연산을 통해서 조작이 가능해지고, 그렇죠? 관계 표현을 통해서 활용이 높아진다.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 요거보다 요게 훨씬 더 발전된 관계형 모델이다라고 정규화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됐네요. 자,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 요거까지 이해하시고 나셔야지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하고 이 녀석을 통해서 뭐를 실제 우리가 다루어지는 액세스라는 프로그램 배울 준비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죠. 여기까지 이제 한 두세 문제 많으면 두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것들을 용어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를까요? 개체와 관계 맞죠? 특성이나 상태를 기술하는 것으로 개체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개체의 특성이나 상태를 기술하는 것을 인스턴스라고 해요? 아니면 속성이라고 해요? 속성, 어트리뷰트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용어 정확하게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개체와 관계를 도식으로 표현한 것을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속성과 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중 릴레이션, 표죠? 표는 튜플에 있고 뭐가 있어요? 속성이 있죠. 튜플의 수를 인스턴스, 속성의 수를 카디널리티. 맞습니까? 거꾸로 됐죠, 여러분들? 그렇죠? 답은 그래서 1번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튜플의 수는 카디널리티, 기수라고 부르고 속성은 디그리, 차수라고 부르죠. 인스턴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튜플을 모아놓은 거. 됐을까요? 그래갖고 자,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서 테이블을 의미한다. 아까 관계형 데이터 모델은 테이블이다, 표다.
그렇죠? 속성은 순서가 없다. 튜플도 순서가 없다. 그래서 그 튜플을 유일하게 구별하기 위한 속성들의 부분 집합을 뭘로? 키로 설정해놓고 키의 종류는 다양했다. 답은 그래서 몇 번? 1번. 용어를 기억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용어를 잘 기억 못하시게 되면 이런 문제가 헷갈리고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은 쉽게 풀어나가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다음 중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 고를까요? 네. 1번. 행은 속성들의 값을 나타내게 되고 열은 하나의 레코드에 대한 속성들의 묶음이 된다. 여기 답 1번이에요. 여러분들 속성들은 뭘로 나타내요? 속성들은 열로 나타내죠? 그 열들에 있는 속성들을 묶어갖고 뭘로 나타내요? 행으로 나타내죠? 그럼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가 거꾸로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각각의 열은 속성을 나타낸다. 맞잖아요. 그렇죠? 열들을 나타내는 속성들 중에서 각 행을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뭘로 설정해라? 기본키로 설정해라. 그렇죠? 뭐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후보키에서 뭐가 된다고? 기본키가 된다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데이터들은 테이블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4번 문제 들어갈게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를까요? 도메인은 하나의 어트리뷰트, 속성이 취할 수 있는 값들의 집합이다. 맞죠? 용어들이 헷갈리면 여러분들 문제가 계속 헷갈려요. 우리 아까 제일 처음에 표에서 용어들에 대한 설명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용어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자, 한 릴레이션에서 포함된 튜플들은 모두 상이하며, 맞죠? 튜플들 사이에는 순서가 있다, 없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예. 속성에는 그러면 튜플은 순서가 없고 속성도 순서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둘 다 순서가 없어요. 자, 튜플의 수는 카디널리티, 어트리뷰트의 수는 디그리. 됐죠? 어트리뷰트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논리적 단위. 맞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고. 자, 그럼 외래키에 대한 설명입니다. 외래키에 대한 문제죠. 외래키에 대해 해당하는 필드는 밑줄은 기본키를 표시함.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직원은 4번을 갖고 있고 부서는 부서명을 기본키로 갖고 있고 직원에는 이런 속성들이 들어가고 부서 릴레이 표에서는 이런 속성들이 들어가네요. 그랬었을 때 여기서 외래키는 이거 아니면 이게 될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여기는 지금 4번이 없죠. 부서명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네, 부서의 부서명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참조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참조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참조되는 게 맞겠죠? 어떻게 생각해요? 직원의 목록을 쭉 나열해 보세요. 부서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보세요. 홍길동이라는 사람도 인사과에 있고 뭐 김길동이라는 사람도 인사과에 있고 직원은 이렇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4번이 있다 치면은.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부서명은 여러 개가 되죠? 그 여러 개는 부서를 만약에 표로 만들어 보세요. 부서는 인사과 두 개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서의 인사과의 팀장 누구, 팀원수 몇 명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 아닌가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참조가 되는 거 맞겠죠? 맞죠? 그러면 직원 테이블의 부서명이 뭐가? 외래키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죠. 되셨을까요? 조금 헷갈리시면 앞에 부분 다시 한번 보세요. 좋습니다. 자, 다음 중 키의 개념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후보키는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하고 거기서 발전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라고요? 기본키가 됩니다. 슈퍼키는 유일성은 가지지만 최소성은 가지지 않는다. 요 아주 좋은 지문이네요. 기억해 주시고 기본키로 지정된 속성은 모든 튜플에 대해서 널 값을 가질 수 없다. 그렇죠? 똑같은 값도 가질 수 없지만 비워놓을 수도 없다. 그럼 답은 4번이죠.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로 정의되지 않은 것들은 나중에 뭐라고 불러요? 그걸 외래키라고 불렀어요? 우리 대체키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4번은 대체키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문제가 좀 많습니다. 예, 자, DB화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설계하려고 한다. 입사 지원자에서 다음 중 한 명의 지원자가 여러 개의 이력을 갖고 경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테이블 구조를 만들까요? 정규에 대한 개념이랑 비슷해요. 이 녀석을 한 표에 다 때려 넣으면 뭐가 된다고? 복잡해진다고. 그러니까 일단 얘는 지워. 이렇게. 한 표에 다 때려 넣는 건 우리가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다. 그럼 뭐하고 뭘로 나눠주면 돼요? 지원자하고, 그렇죠? 경력하고 나눠주면 되는 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 1번하고 2번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는 뭐가 없어? 지원자 아이디가 없죠? 여기는 지원자 아이디가 있고 여기도 지원자 아이디가 두 개를 관계를 설정하려면 적어도 이 관계의 연결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 연결고리를 아까 뭐라고 가르쳐 드렸는데 오케이.
외래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정확하게 연결을 해갖고 여러분 여러 가지 무결성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볼 것도 없이 여는 1번도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얘는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뭘로 연결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 외래키를 사용할 수 있는 답은 몇 번이 맞다? 2번이 맞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면 됩니다. 자, 다음 중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서 정확성과 일괄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확성과 일괄성을 다른 말로 무결성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어렵고 우리가 이걸 무결성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어렵지 않고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네요. 기본 키값과 동일하게 유지해줘야 된다. 동일하게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뭐 동일성, 관련성 이런 용어 없어요, 여러분들. 가르쳐드린 적 없습니다. 이걸 무결성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동일하게 유지해야지만 여러분들 외래키에서 그렇죠? 자료를 갱신, 삭제 이렇게 할 때 이상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말씀 드렸었죠. 자, 그러면 정규화는 왜 합니까? 정규에 대한 설명. 대체로 더 작은 필드를 갖는 테이블로 분해해 나가는 과정이다. 맞죠? 뭐는 테이블 수는 많아지고 속성 수는 줄어든다. 기억나시죠?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 맞죠? 정규화를 하게 되면 종속성을 높이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답은 몇 번? 3번. 그렇죠? 이런 이상 작업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다음 문제. 문제 많네요. 다음 중 정규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한 테이블에 너무 많은 정보를 포함하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했었을 때 그 이상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규화를 거친다. 자, 정규화를 실행하면 모든 테이블의 필드 수가 동일해집니까? 필드 수는 줄어듭니까? 줄어든다고 그랬죠? 테이블 수는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그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테이블이 나누어져 최종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게 되고, 그렇죠? 중복을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었다라는 거. 중복을 이 문제 나오네요. 중복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 똑같은 얘기인데 이런 개념들 정규화라는 개념 혹시 문제 나오게 되면 이런 개념을 갖고 여러분들 문제 푸시면 되시겠어요? 자, 정규화의 목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불일치 위협을 최소화하고 구조의 안정성을 최대화한다.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 모든 릴레이션이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모든 개체의 관계를 표현 가능합니다. 그렇죠? 개체들끼리 표현 가능하고, 자, 효율적인 정보 검색 조작이 가능하죠. 그렇죠? 자, 중복을 최소화하는 것까지는 좋아. 물리적인 설계 단계입니까? 개념 논리적인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개념 논리적인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되셨죠? 아이고, 오늘 조금 길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한꺼번에 다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갖고 죄송하지만 조금 길게 잡았어요. 앞으로 이렇게 긴 수업은 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여기에서 한 두세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요게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뭘 배울 준비가 되신 거다?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을 배우실 준비가 되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조간 문제 풀어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 우리 본격적으로 뭘 나갈 거라고요? 액세스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 조금 길어지셨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